하고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아이들이 인강을 듣는 거 또는 수업을 듣는 거 이제 태도들을 다 이제 봤을 때 한 10분 정도 안에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이들 끝까지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졸리기 전에 끝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로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그렇게 자신 있게 엄마 아빠가 들어도 이해가 되고 10분 안에 끝나는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중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함수 개념에 대해서 배웁니다. 함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갈 때까지 함수의 개념부터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그렇죠? 다항함수, 분수함수, 수많은 함수들을 배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함수 개념 제대로 안 잡아놓는다 라고 하면 줄줄이 막히는 거예요. 우리 수학은 계단식 학습이다 라고 하죠. 이때 못 잡으면 앞으로 함수도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자, 함수가 뭘까요? 자, 대답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함수가 뭘까요? 자,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함수가 뭐니? 그러면요. 많은 아이들, 선행을 한 아이들 또는 학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아이들이요. 함수는 뭐 fx는 뭐 ax 플러스 b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하거나 뭐 fx는 y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뭐 그래프 그리는 애들도 있어요. 뭐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게 함수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배우는 건요. 문제풀이에 너무 집중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설명하는 함수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함수란 무엇인가? 자, 함수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입니다. 자, 이 함수인데요. 이 함자가 상자라는 뜻을 가진 한자예요. 상자함, 셈, 숫자입니다. 자, 상자수가 도대체 무엇인가? 일단 하나,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function이에요. function. 영어로는 뜻이 기능이라는 뜻이 있고요. 기능, 어떤 기능을 한다 또는 관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수학에서는 이 function이 관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 자, function은 관계다, 함수는 관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function과 함수, 상자 숫자가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함수를 함수라고 부르느냐? 왜 우리가 function을 함수라고 부르느냐? 왜 그러냐면요. 수학 용어는 대부분 영어를 일본어로 바꾼 거에서 다시 한국어로, 영어를 중국에서 받아들인 음차한 것들, 그쵸? 요런 것들을 다시 한국어로 읽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수학 용어들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는요, 이 중국에서 처음에 function이라는 이 함수의 개념을 들어왔을 때 얘네들이 이제 이 비슷한 발음, 중국 발음으로 해서 음차를 해서 한슈라고, 제가 중국어 발음은 좋지 않지만 한슈, 이렇게 걔네들이 이제 함수라는 것을 function을 정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자의 중국어예요, 함수.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한슈라고 읽지 않고 우리는 우리 발음대로 함수라고 읽죠. 그래서 함수가 된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만든 거를 우리가 그냥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자 숫자에다가 뭔가를 끼워 넣지 않아도 돼요. 안 끼워 넣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자, 이렇게 단어부터 설명합니다. 자, 이제 이해되셨어요? 함수? 자, 그러면 우리 함수를 왜 배우는가? 함수 왜 배우냐? 함수를 배우면요, 우리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래프. 그림이죠.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리면 뭐가 좋으냐라는 거예요. 뭐가 좋냐? 우리 중학교 때 배우는 방정식,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이제 부등식, 이런 문제들을요, 이 그래프를 그리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굉장히 쉽게. 그래프를 그리는 것만 제대로 익히면 이런 문제들 정말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방정식, 부등식 이런 거 배워가지고 뭐 하나요? 방정식, 부등식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개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잘 풀면 똑똑하게 살 수 있다.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거. 우리 수학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쓰이는 게. 근데 이 함수의 개념 자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식적인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함수가 뭔지 본격적으로 한번 개념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림이 있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보니까 이
F라고 적혀 있는 이 기계가 있습니다. 이 F는요, 펑션의 F를 따서 F를 적은 거예요. 함수 기계입니다. 이거는 기계, 함수 기계. 자, 이 기계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왼쪽에 이 구멍에다가 얘네들을 하나씩 넣으면요. 하나 넣으면 어떤 다른 걸로 나옵니다. 네, 바뀌어서 나와요. 변환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부엉이가 이렇게 막 응원하고 있는 부엉이 캐릭터가 이렇게 딱 인형이 들어가면 얘가 이제 치즈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기계가요,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 함수 기계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얘 혼자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왼쪽에 이렇게 주어진 얘네들이요, 한 번씩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얘가 들어가서 치즈가 나왔어요. 무조건 하나씩 나와요. 매칭이 하나씩 돼. 그럼 얘가 들어갔어요. 연필 잡고 있는 이 부엉이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치킨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그리고 얘도 들어가야 돼요. 돋보기 들고 있는 이 친구도 들어가야 돼, 이 기계에. 그럼 얘는 케이크로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왼쪽에 있는 애들이 모두 한 번씩 들어가야 돼요. 모두 한 번씩 들어가야 돼. 얘만 두 번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얘랑 같이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무조건 한 번씩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있는 애들이 한 번씩 다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요. 얘네들이 들어가면 무조건 하나씩 나와야 돼. 부엉이 한 마리 들어갔는데 치즈도 나오고 치킨도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씩. 그런데 자, 음식이 하나씩만 나와요. 그러면 우리 응원하고 있는 부엉이가 들어가서 치즈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연필 들고 있는 우리 부엉이, 바로 캐릭터가 들어가서 또 치즈가 났어. 그래 된다? 된다. 똑같은 거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다른 사람과 같은 음식이 나올 수도 있다. 다른 애들이랑 똑같이 얘도 들어가니까 치즈 나고, 얘 들어가도 치즈 나고, 얘 들어가도 치즈 나온다. 이거 괜찮다. 기계 돌아간다. 만약에 요거 하나 들어갔는데, 얘가 하나 들어갔는데 치즈도 나고 치킨도 나왔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함수 기계 고장납니다. 돌아가지 않아요. 자,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함수 기계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자,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옷을 사는데, 자, 옷이 10,000원짜리가 있어요. 10,000원을 내면 옷 하나 받습니다. 그쵸? 10,000원 줬는데 옷 2개 안 주잖아요.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이 함수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배우느냐? 이제 항상 그림을 그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문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간단하게 조금 더 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문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우리 조금 전에 여러 모양의 부엉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친구들을요, X라고 한번 두겠습니다. 누가 될지 몰라요. 어떤 놈이 들어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고 변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변해요. 그래서 변하는 수이다라고 해서 변수라고 부릅니다. 변수 하나, 변수 2개, 변수 3개, 이게 다 변수예요. 네. 그래서 이 X라는 변수가요, F라는 이 함수 기계에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요. 자, 들어갑니다. 따다다다딴 딴 따다다다단 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함수 기계에 딱 들어갔더니, 자, X라는 변수가요, 함수 기계에 들어갔더니 요게 나오더라라고 한다라고 이제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죠. 펑션 기계에 들어간 X값의 결과가 바로 fx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a라는 변수가 들어갔어요. 함수 기계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나온다? a라는 문자가요, 펑션이라는 기계에 들어가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또 다시 해보죠. 3이라는 게 여기에서 변수가 x가 3이래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f에. 그랬더니 펑션 기계에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서 결과가 이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쉽죠? 뭔가 f, x 어려워 보이는데 굉장히 간단한 규칙을 말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함수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3이 들어가면 f3이 나오느냐, 어떤 규칙에 의해서 뭐가 나오느냐라는 그 관계식을 우리가 여기에 이제 식을 딱 만들어주면 요것이 바로 함수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보세요. fx, fa, f3을 넣었을 때 뭐가 나오느냐 라는 것을 항상 이렇게 적기도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얘네가 y야. x다운 y니까. 예. 그래서 fx는 그래서 y야.
f에 3 넣었더니 어떤 함수식에 의해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딱 바뀌어서 y가 나왔어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바로 함수 기계에 들어가서 나온 값이다 라고 해서 함수값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y 바로 뭔가를 넣었을 때, 그쵸? x에 뭔가를 넣었을 때, 변수를 넣었을 때 어떤 규칙에 의해서 바꿔서 y가 나왔다. 이 y 값이 바로 뭐다? 함수 값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벌써 많은 걸 알았어요. 변수. 자, 하나 더. 이렇게 변하는, y도 지금 계속 변해요. 그죠? a를 넣으면 뭐가 나오고, x를 넣으면 뭐가 나오고, 3을 넣으면 뭐가 나온단 말이에요. 얘네들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얘네도 마찬가지 변수예요. 자, 그럼 우리 변수에 대해서도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x에서 y로 가는 f 관계, 함수 관계에 대해서 알았죠? 그리고 이 함수에 의해서 x가 어떻게 변한다? 라는 거, 어떻게 바뀐다? 라는 거, 그 결과값이 바로 fx라는 규칙으로 우리가 적어주고 요것을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한다라는 거 기본적인 거 다 알았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여기 저 설명 안 한 게 몇 개 있어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변수들이 가득 모여있는 함수 기계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고 있는 이 여러 변수들을 모아놓은 이런 영역이 있어요. 영역. 변수들을 묶어놨어요.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의역이라고 해요. 정의역. 왜 이걸 정의역이라고 하느냐? 변수들을요, 정의를 해놓은 영역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단어 뜻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 영어로는 도메인이에요. 도메인. 이 무슨 말이냐면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변수들이 안락하게 모여있는 집이에요. 집. 네. 그래서 이 변수들이 모여있는 영역이다라는 뜻의 정의역이고요. 그리고요, 요것들이 이 정의역에 있는 변수들이 함수기계에 들어가서 어떤 수들로 나옵니다. 네. 이 친구들이 모여있는 이 영역, 이 영역을요, 우리는 공역이라고 불러요. 왜 공역이라고 부르느냐? 공이 무슨 공자냐면 함께하다 할 때 공동체 있죠. 네, 공동체, 우리 공동으로 하자. 네? 그 공이에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뭐가 함께하냐? 자, 함수는요, 관계라 그랬죠. 관계는요, 혼자서 관계를 가질 수 없어요. 한 놈 있고 두 놈 있어야지 이들의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의역이 있으면 항상 따라가는, 항상 함께 가는 영역이다라고 해서 정의역 그리고 공역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영어로는요, 코도메인이에요. 코도메인. 네, 코도메인. 자, 코가 함께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도메인과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역과 공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치역. 치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럼 과연 치역이 뭐냐? 네, 치역이 뭐냐면 자, 우리가 x를 넣어서 f 기계를 넣어서 요 함수값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쵸? y가 나왔죠. 그럼 선택받은 애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있어. 이 선택받은 애들, 결과값으로 나온 애들만 모아놓은 게 치역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거를 치역이라고 하느냐? 왜냐면 자, 이 치자가요, 값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값이 안 나오네요. 자, 값이라는 건데, 자, 값이라는 거예요. 네. 무슨 어떤 수를 넣었는데 어떤 값이 나왔다. 그래서 그 값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벽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맞죠? 그쵸? 다벽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발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자로 치역, 값이라는 뜻을 가진 치역이라고 우리가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의역, 공역, 치역, 함수값, 함수관계, 변수 어때요?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함수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무조건 학생들에게 자, 함수는 f 들어가서 x가 들어가서 y가 나와.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인강을 다 봤는데 많은 인강들에서 함수에 대해서 설명한다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설명이 변수에 대한 설명부터 합니다. 자, 변수는 이렇게 변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함수가 뭐고 이런 식으로 막 설명하거든요. 이해 안 돼요. 자, 어머니 제 설명 들었을 때 이해되셨어요? 아, 저게 함수구나. 정의역, 공역, 치역. 아, 저런 말이었구나. 이해가 되셨다면 아이도
반드시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샘플 강의 보시면 자연수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꼭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누구야? 우리 딸? 0이 자연수니 아니니? 0이 자연수야? 한번 물어보세요. 자신 있게 대답한다. 공부 잘한 거예요. 근데 뭐더라? 아니지 않아? 왜? 물어봤는데 좀 머뭇거려. 제 영상 다시 보세요. 자연수. 0이 자연수인가 아닌가에 대한 중학교 1학년 첫 시간에 나오는 자연수에 대한 개념 설명입니다. 자, 함수 개념 보시고요. 자연수 개념 보세요. 어머니가 이해되시면 아이 100% 200% 이해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10분 안에 다 끝납니다. 짧은 시간 안에 끝나기 때문에 우리 아이 집중력이 부족해서 못 들어요. 이런 얘기는 절대 할 일 없으세요. 자, 아이와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는 거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같이 옆에 앉아서 보세요. 설거지 하시면서 보시고요. 운전하시면서 들으세요. 일하시다가 퇴근하시는 길에도 한번 들어보세요. 10분이면 됩니다. 자, 제 영상으로 여러분들 자녀 그리고 여러분들까지 같이 우리 중등수학 개념을 한번 잡아봅시다. 감사합니다.